여성 찜질방에 살면서 임창정 믿고 돈 맡긴 유명 연예인, 소름 돋는 정체 공개됐다. 가수 겸 배우 임창정과 함께 작전 세력에 돈을 맡긴 동료 가수의 정체가 공개되자 많은 이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창정, 속으로 좋았다. 2023년 4월 28일 가수 박혜경은 임창정에 이어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 SG증권 주가 하락 사태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혜경은 일당에 1억 4천여만 원을 대리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라면서 본인 역시 피해자임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새벽 박혜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잠이 오지 않는 밤이다라는 문장을 시작으로 긴 글을 올려 작전 세력에 투자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혜경은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고 내용 상관없이 제목 보고 판단하기에 사실관계 글로 올린다라며 인터뷰는 듣는 사람에 따라 기사가 이상해진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되는 건지, 왜 이런 제목을 다는 건지라고 적어 글을 올리게 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박혜경은 이어 전속 계약을 맺은 회사가 없는 상황에서 친한 언니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는 회사 채널 20을 소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혜경은 회사 대표가 자신의 조카 사위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언니가 해결할 수 있으니 여기가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자금도 넉넉한 회사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혜경은 회사에서는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회사에 맡기는 조건이라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상한 조건이었지만 오랫동안 회사도 없었고 요즘 계약금을 받고 전속 계약하는 사례가 없기에 나중에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러자고 했다. 돈보다 울타리가 필요했고 노래가 고팠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박혜경은 전속 계약 이야기가 오고 가는 쯤에 회사에서 임창정 씨네 엔터 지분을 사서 합칠 거라고 하더라. 대표는 임창정 형이라고 저는 창정 씨랑 일하면 더 좋겠다 싶어 속으로 좋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투자일로 만난 거 절대 아니야. 다행히 박혜경은 여신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속 계약 후 그 회사에서 깔아준 앱을 보니 1억 원이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보고 천재들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되짚었습니다. 돈을 벌 때마다 조금씩 돈을 보냈다는 박혜경은 그게 모두 4천만원이라며 돈이 불어나 있길래 좋아만 했지 이런 일이 생길 줄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돈이 크게 없어졌길래 물어보니 이틀 동안 난리가 났었다더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토로한 박혜경은 대표에게 연락했으나 답이 없었고 뒤늦게 수습하려고 했으나 본인의 계좌 비밀번호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JTBC를 통해 임창정의 권유로 작전 세력에 투자하게 됐다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편집 때 오해하기 쉽게 방송에 나왔더라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박혜경은 기사는 더 말도 안 되는 자극적인 타이틀 임창정 투자권유로 믿고 투자한 A씨라면서 이른 시간에 창정씨와 통화도 했는데 난 절대 그렇게 인터뷰하지 않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혜경은 창정씨랑은 전속계약 관련으로 만났고 투자와는 아무런 관련 없기에 투자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권유는 있지도 않은 사실이다. 정신없는 상태로 JTBC와 통화했지만 전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혜경은 창정씨보다 먼저 전속계약의 일로 언니를 통해 지금 문제의 회사를 알게 되었고 이후 창정씨 음반 회사 들어온다는 소식 들어서 더 믿음이 갔다는 취지로 했던 말이라고 설명을 보탰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문제의 회사와도 전속계약으로 만났지 투자일로 만난 게 절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박혜경은 제가 무지하고 사람을 잘 믿어서 따지지도 않고 이상한 조건을 제시한 회사랑 전속계약을 한 것 열심히 번 돈을 따져보지도 않고 우리 회사라는 생각에 보낸 것 경황이 없을 때 기자랑 전화한 것 모두 제 잘못이고 지혜롭지 못했다 생각한다라고 본인의 과오를 돌이켰습니다. 실명까지 등장한 배경은 박혜경은 기자님들 기사 클릭수 높이려고 자극적인 제목 오해할 수 있게 하는 기사 내용 제발 하지 말아달라라며 언론 매체들을 향한 당부도 함께 건넸습니다. 첫 글을 올린 지 3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박혜경은 다시 한번 새 글을 올려 저는 주가 조작 사태와 큰 관련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혜경은 가수인 저의 전속 회사로서 그 회사와 인연이 되었고 제가 열심히 해서 조금씩 번 돈 저에겐 큰돈 4천만원 피해를 보신 분들께 너무 죄송한 작은 돈도 투자 의미로 한 게 아니고 전속 회사라서 믿고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혜경은 이어 저의 전속 회사가 관리해주는 차원으로 믿고 맡긴 거다라고 부연을 더했습니다. 또 박혜경은 임창정 씨도 전속 회사 관련 문제로 만났는데 투자 권유한 사람처럼 기사가 났고 저도 마치 주가 조작과 연루된 것처럼 제목을 달고 제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를 쓴 모든 언론에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박혜경은 새로 게재한 글에서도 저는 투자 목적으로 이 회사를 결코 만나지 않았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2023년 4월 26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임창정 외에도 주가 조작 일당에게 돈을 맡긴 피해자인 가수 A씨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룸 측은 처음에는 돈이 불어나지만 이후 폭락할 때도 주가 조작 일당이 계좌를 직접 관리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한 매체에서는 JTBC 뉴스룸에서 언급된 가수 A씨가 박혜경이라는 기사를 보도해 박혜경이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내가 피해자야 BS 파티도 왔잖아. 한편 뉴스룸이 공개한 인터뷰를 통해 동료 가수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임창정은 2023년 4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이번 SG 사태와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틀 전인 2023년 4월 25일 뉴스룸은 임창정이 주가 조작 의혹 세력에게 30억 원을 투자했고 자신과 아내의 신분증을 맡겨 대리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창정은 좋은 재테크로 믿고 주식 대금 일부를 사태 관련자들에게 맡긴 것이라며 다른 투자자들이 했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좌 개설을 해주고 주식 대금 일부를 이들에게 맡겼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임창정은 이들은 저평가된 우량기업에 대한 가치 투자를 통해 재력 있고 신망 있는 유명한 자산가의 주식 계좌를 1인받아 재테크 관리를 하고 있다며 높은 수익률이 실현된 주가 그래프와 계좌 잔고 등을 제시하면서 저에게 주식 매매 대금을 본인들의 운용사에 재테크할 것을 권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창정은 이들을 제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선의 동반자로 여기고 하나씩 사업이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중 갑자기 이번 사태가 불거져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본인 역시 피해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임창정은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제 자금을 이들에게 투자해 큰 손해를 보았을 뿐 다른 투자자에게 주식과 관련해 어떠한 유치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동료 가수에게 권유했다는 일설에 대해서는 명백한 오보라며 이는 동료에게도 오보임을 확실히 확인했다라고 억울함을 내비쳤습니다. 임창정은 안타깝게도 이번 일이 터질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언론 보도가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뒤늦게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라면서도 누구에게도 금전적 피해를 입힌 일이 없고 잘못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임창정은 사건의 진위와 법적 이슈를 떠나 사회적인 파장이 크게 일어난 점에서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모든 사실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 어떤 조사든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뉴스룸이 임창정 부부가 2022년 11월 주가 조작 일당이 운용자금 1조 원 돌파를 기념해 마련한 조조 파티에 참석했다라고 다시 한번 보도에 나서면서 그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그치지 못했습니다. 주가 조작단 매매팀에서 근무했다는 한 직원은 이날 방송에서 2022년 해당 세력이 운용자금 1조 원 규모를 넘긴 기념으로 조조 파티를 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파티가 열린 곳은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결제했던 마라탕 식당이라고 구체적인 장소를 지목하며 임창정 씨 부부도 참석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행사도 하고 으쌰으쌰도 했다라고 해 파장을 불렀습니다. 사업 문제로 여성 사우나에 1974년생으로 올해 나이 50세인 박혜경은 1997년 기타리스트이자 송라이터인 김영준과 그룹 더더로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박혜경은 1990년대 중후반 얼터너티브 록과 크랜베리스의 영향을 받아 주주클럽이 주다인 자우림의 김유나 체리필터의 조유진, 롤러코스터의 조원선 등 여성 보컬을 내세운 모던 록 밴드가 대거 등장하면서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1집부터 4집까지 모두 대중이 큰 호응을 얻으며 가수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박혜경은 내게 다시 고백, 주문을 걸어 레몬트리,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하루 등 수많은 히트곡을 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방송된 KBS 송큐멘터리 백투더 뮤직에 등장한 박혜경은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당시 갑자기 자신감을 잃었다. 동생들을 다 성장시키고 나니까 불안감이 확 밀려왔다라며 안타까운 근황을 전했습니다. 박혜경은 뭔가에 홀린 듯이 부가세가 뭔지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기자들 30-40명이 집으로 찾아왔다라고 어려웠던 시기를 회상했습니다. 박혜경은 저는 숨어다니고 뉴스에 나오고 만천하에 박혜경 소송이 떠다녔다라면서 취소된 행사 위약금 물어주고 내 이름을 걸고 만들었던 프로그램도 무산됐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박혜경은 사업을 모르니까 투자를 받은 게 아니라 오롯이 내가 번 돈을 투자했었다. 한순간에 바보가 됐다라고 지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긴 소송의 연장선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 집에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싫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이어 박혜경은 그래서 두어 달 지하 여성 사우나에서 살았다라고 고백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건강에도 이상 증세가 찾아왔다는 박혜경은 사람들이 소송당한 것만 알고 무혐의가 난 건 모른다. 나와도 관심도 없다. 몇 년 동안 겪으니 너무 억울해서 목에 혹이 났더라라고 토로했습니다. 박혜경은 의사는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지만 그땐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에너지가 떨어져서 말이 안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수로서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성대 수술을 해야 했던 박혜경은 가수도 아니고 엉뚱한 걸 하다가 노래를 못 부르게 되니까 그땐 그냥 그림자 속에 있었다.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없다라고 해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저희 이슈닷컴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팩트로만 전달하는 이슈닷컴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은 이슈닷컴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